네, 예상과 할인율이라는 제목으로 예상과 할인율의 불확실성에 따른 적응 경로의 탐색적 평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예상과 할인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결정에서 경제적 변수로다가 많이들 활용을 해서 저는 이번 모형 활용성에서 이 두 변수를 갖고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단 서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후변화는 이미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미래에 더욱 심각하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건 모두 다 아시고 하지만 이제 기후 영향에 대한 조치가 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장기적이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자들이 특히 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반영을 위해서 의사결정 시 광범위하고 복잡한 기후변화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전문 지식과 역량 부족으로 문제의식부터 목표 설정이 매우 어렵다고 연구에서 많이들 결과 나왔고요. 주류화랑 우선순위를 하기에는 일반적인 계획과의 가치 변화와 이에 대한 부담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구 배경에서 제가 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IPCC에서 적응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트레이드오프 개념을 이제 보는지에 대한 이제 이 인데요. 이 Y축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피해에 대한 비용이라면은 X축은 우리가 적응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한 적응이라고 하면은 요 지점인 그 서브옵티멀 밸런스, 그래서 저희가 피해를 많이 감수하되 적응 비용은 덜 들고 요 테크놀로지 리밋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정말 많은 적응을 하더라도 사실 지금 현재 저희 기술으로는 모든 피해는 다 감수하지 못하고 이만큼의 잠재 그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이 파레토 선을 IPCC에서는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본 연구에서 비용과 적응 효과로 목표를 설정해서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적응 경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IPCC에서도 제안을 했고 이제 추후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이는 가변적인 상황에서 장기 목표에 따라 시기별 기술의 효과와 이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그게 순차적인 접근 방식으로다가 계획을 살펴보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는 대부분 이제 하나의 부문인 뭐 연안 지역 또는 연안 지역의 홍수 또는 뭐 식량 안보, 수자원 관리 등의 연구에서 현재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대상으로 영향 피해와 예산 제한, 기술 도입 등 비용 그런 인풋 자료를 설정을 했고 이는 그 2017년에 계획된 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토대로 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사용할 기술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했고 그것만 활용을 해서 조금 저평가된 점은 있지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어떻게 볼 것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현재 기준으로 많이 그 시나리오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 자료는 제가 추후 설명드리고 이제 크게 연구 방법은 인풋 자료 설정과 시나리오 변수 설정 그리고 이제 제 그 서치 알고리즘인 최적화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RCP 8.5만 일단 이 본 연구에서 사용을 했는데 제 부문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한 상병자 수를 그 모티브 결과를 갖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100년까지 총 12만 6,770명 정도의 상병자 수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 연구를 갖고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적응 기술 같은 경우는 6개의 그 그린 인프라와 그냥 일반적인 정책을 봤고요. 그래서 가로수와 벽면 녹화, 잔디 식재 같은 경우가 그린 인프라 기술이고 무더위 쉼터 관리, 그리고 도로 살수, 폭염 재난 안내 문자 등의 홍보 활동을 정책으로다가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80년 동안 얼마큼을 도입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만큼의 상병자 수 저감 효과가 있는지를 그 시간에 따라서 예측을 했고 모델링을 했고 이거는 이제 기존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타임 그리고 예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따른 이제 저희가 대부분 이제 계획을 할 때 5년 단위만 보다 보니까 사실 그 한 기술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대부분 모델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이 기술의 비용 편의 분석이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이 본 연구에서는 이거를 80년 동안 본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라색 아까 그린 인프라라고 말씀드렸던 기술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효과가 좀 미비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라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저감을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효과가 많이 없다는 점에서 이제 어떻게 계획 우리가 할 것인가가 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최적화 방법론 같은 경우는 일부 이걸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대안으로다가 이 모델이 나왔고요. 가장 많이 적용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진화론적 전략을 채택한 유전 알고리즘 기반 최적화를 저 같은 경우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적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대안을 어떻게 선택하냐, 그걸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그 구조를 이제 조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의 종류들이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NSG라는 그 논 도미네이트 소팅 알고리즘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 함수와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수 그 목적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최소화와 아까 IPCC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비용 최소화와 그 적응을 최대화하는데 이제 사실 영향선에 최대한 맞추는 적응으로 일단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향 빼기 적응을 최소화시키는 펑션으로 놓고 예산 수준 같은 경우는 고중저로다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미래 할인율을 0.04 기본 저희가 대출 금리가 지금 좀 많이 낮아졌지만 대부분 4%, 뭐 6%, 8%까지 물론 8%는 거의 개도국 수준이긴 하지만 일단은 한번 시나리오 분석으로다가 이의를 두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의 수렴성 이제 모델에 이게 얼마나 안전도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이퍼볼륨 값이라는 거를 활용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점까지 제가 이제 그 최적화의 파라미터에 따라서 최적화가 안정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그 저의 파퓰레이션이랑 이터레이션 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플라토를 하면은 그 지점까지 이터레이션을 해도 된다, 하면 좋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이제 이를 통해서 제 모델의 안정성을 좀 검토를 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마다 이거는 다르게 보기 때문에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과 같은 경우는 예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먼저 그 마지막 최적화된 그 적응 경로들을 살펴봤을 때 확실히 예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적응이 되고 그 예산이 적으면 덜 적응이 된다. 그러니까 좀 당연한 결과지만 그거를 저의 모델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를 조금 더 실계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실 예산의 사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사실 요 X축이 지금 몇 명이 덜 상병자 수가 얼마큼 덜 저감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적응이 일어나는데 사실 저희 아까 RCP 8.5에서 그 12만 명의 상병자 수 중에서 300명이 덜 줄어든 거, 그리고 이건 400명이 덜 줄어든 거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그 영향이 엄청 크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나리오 분석이니까 거기에 이의를 두면은 이 정도의 차이를 나타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영선이 그 아까 RCP 8.5의 영향선이라면은 시간에 따라서 최적화된 적응 경로가 2025년부터 2065년까지는 다 적응이 된데 그 전과 후는 지금 기술의 제한 또는 초기 투입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그 상병자 수를 그냥 그 피해를 감수하되 나중에 더 투자하는 것으로 이런 경로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미래 할인율에 대한 적응 효과를 살펴봤는데 역시나 0.6% 8%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은 거의 적응이 불가능. 현재 예산 수준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냥
중간 예산으로만 본 결과인데요. 적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변수가 적응 경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적응 경로의 개념을 사용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변수에 따른 적응 효과를 비용 효율성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하였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응에 투입되는 예산 정도에 따라 적응 경로의 형태나 적응 수준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할인율 같은 경우는 0.04가 아닌 그 이상일 때는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RCP 8.5에서는 현 기술 그 6개 제가 선택한 기술로는 60년 이후로부터는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었고, 이 연구의 제일 큰 의의는 사실 이 모형이 나중에 어떻게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을까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모델링한 그 인풋 자료를 변형을 시키면은 더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부분으로다가 그 어떤 적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툴로다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 수행을 위한 과학의 도구로서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